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황해경제자유구역 청장이 김포 대구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운영을 두고 위법한 수의계약 문제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부평구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3기 신도시 대상지들이 환경 영향평가에 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과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 중 하나 바로 레트로인데요. 복고라고도 하죠.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던 동인천에서 레트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예비후보지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김포시에 대해 지정 가능성이 밝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주민과의 사전 교감을 물었습니다. 예비지구 지정 놓고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세 곳, 우리 김포, 대구하고 안산하고 시흥하고 하는 그쪽들하고는 어떻게 지자체들하고 또 이런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공소회 같은 게 혹시 사전에 있었나요? 해당 시군하고 회의를 거의 한 10여 차례 이상 이렇게 해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들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은 또 드리겠지만 또 시군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좀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추가 지정 지구로 선정된 김포시의 경우 용역 단계에서부터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실제 예비 후보지 선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김포가 조금 이제 적지처럼 예비지구로 지정받기 아주 적합한 이제 컨셉을 잡았다. 산업도 그렇고 그러면서 좀 긍정적이었었거든요. 네. 예, 황해청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런지. 사실 김포 대구지구나 시흥 중앙지구 그다음에 시흥의 그 서울대하고 인근 아린단지 백오지구 세 개는 저희들이 뭐 우연에 이제 일치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자체 개발 계획이 충분히 이렇게 수립되어 있었고 또 사업 타당성 조사도 이렇게 되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김포 대구 지구의 경우 중국을 상대할 때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는 지리적 환경적 요지이지만 수도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김포시도 자체적으로 용역도 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타진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중간 보고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 물어보니까 수도권 규제 쪽에 조금 난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도권 규제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규제되는 게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구만 지정되면 수십 가지 관련되는 법령의 어떤 규제들이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데 사실 김포 지역은 서울에서 이렇게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접경 지역으로서 피해도 많이 받은 지역이고요.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미 7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추가 지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는 물론 국내 기업 유치를 통해 성공 모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환경 영향평가에 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까지 3기 신도시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집값 과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역 환경 악화 문제가 다시금 거론됐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부천 대장지구와 계양 테크노밸리, 이들 새 신도시의 추진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직 초반인 만큼
꼼꼼히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먼저 추진한 판교 등 2기 신도시 사례를 짚어볼 때 집값 폭등과 투기 과열 등을 불러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애당초 주택난 해소라는 신도시 목표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건데 같은 문제를 3기 신도시에서 반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교를 출발할 때만 해도 정부가 말한 건 저밀도 전원도시다, 제2의 강남이다, 강남 과열이 끄겠다, 친환경 도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하지만 결과가 뭐냐, 분양가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하는 집값 주택이 비싸서는 안 됩니다. 지역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도심 속 논습지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부천시나 주변 어떤 인천 계양구까지 이 도시에 형성된 개발 제한 구역의 땅, 농경지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훼손에 대한 어떤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 필요성과 개발 배경을 설명합니다. 수도권 가구의 437만 가구가 아직 무주택 가구이고요. 아직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을 공급해서 이게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그 가격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장이나 계양지 같은 경우는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농지도 중요하지만 이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농림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제 지침에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거고요. 수도권 주택 30만 호가 들어설 예정인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투기 과열과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 다양한 의견과 걱정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최근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운영을 두고 위법한 수의계약이 문제가 됐었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부평구 감사관실이 문제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부평구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부평구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선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2016년 4월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문을 열었죠. 부평구는 체육관의 관리 운영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게 맡겼는데요. 부평구가 이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게 프로그램 개설 등 이제 운영을 그 당시 이제 부평구 생활체육회에게 맡길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수의계약을 맺고 부평구 생활체육회에게 이제 체육관의 운영을 맡기죠. 네. 그런데 같은 해 5월 진행된 부평구 감사관실의 정기감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관련법상 이제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입찰을 이제 적용했어야 한다라는 네. 건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2명은 이제 주의 처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된 영문인지 감사 이후에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부평구 체육회에게, 그러니까 이후 부평구 생활체육회가 이제 부평구 체육회로 이제 합쳐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부평구 체육회에게 여전히 이제 수의 계약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올해까지도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됐어요. 네. 올해 계약금만도 이제 3억 6천만 원인데 네. 이에 지난 9월 열린 구정질의에서 이제 이익성 부평구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감사관실의 지적을 받고도 위법한 수의 계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당시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이제 문제를 인정을 하고 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이 약속을 바탕으로 부평구 감사관실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이미 2016년 4월에서 5월에 지적을 받아서 주의 처분까지 받았는데 올해 또 그런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감사관실의 조사 내용은 어떤가요? 네,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2016년 감사관실의 지적 이후에도 수의 계약을 맺었던 이유에 대해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법률 검토 결과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이제 밝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감사관실은 이는 명백한 법령 미준수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의 계약에 대해 2016년에 이어 2019년도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밝힌 거예요. 하지만 이 수의 계약 과정에서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거나 청탁은 없었다고도 감사관실은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번 문제를 두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게는 이제 기관 경고를, 그리고 수의 계약을 계속해서 기한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에게는 경징계를,
그리고 관련해 부평구 관계자 5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감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징계 당사자들이 이제 수용하지 않고 제의를 요청할 경우 다시 한번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감사관실의 이번 감사 결과가 기존에 밝혀졌던 내용과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찌 보면 김 빠지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구의회 보고 자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감사를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도 보도했던 내용과 이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요. 네. 때문에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조사한 것이냐는 구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었는데요. 현장 상황 직접 한번 보시죠. 뻔한 답이 나왔어요. 한 달하고 일주일 더하면서 그것도 청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좀 확인 조사 보고서가 실망스럽습니다. 네, 상황 보고 오셨는데요. 지적은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의 수의계약서를 보면 이제 결재권자의 사인이 들어가는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의 사인까지도 들어가요. 이 담당 실무자의 의견 진술을 위주로 이제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말 그대로 이제 결재권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네. 과연 이게 믿을 만한 감사냐라는 이런 지적인 건데 이익성 의원의 문제 제기를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OK 사인을 준 결재권자가 어떤 때는 국장, 어떤 때는 과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국장이 결재를 했으면 국장한테 이게 어떻게 결재를 그렇게 하신 겁니까? 라고 묻든지 아니면 문답서를 받든지 또 어떤 때는 과장이 전결을 했으면 과장한테 질의응답을 해서 묻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사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실무자 저희가 문답을 받으면서 이제 뭐 어떤 수사기관과의 청탁이나 또 부당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사항은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장님이나 예. 과장님이나 당시에 그분들한테도 문답서 이런 거 다 받았습니까? 경위서? 그거는 안 받았습니다. 네. 이제 보고 이후 이제 감사관실에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진행을 하니까 감사관실에서 따로 이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해 왔는데요.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상 이제 비위 행위자와 바로 위 감독자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 그리고 담당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확인되지 않아서 상급자까지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야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이제 부평 다목적 체육관의 수의 계약을 두고서 조사 특위를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조사 특위는 잠정 보류됐는데 이번 감사관실의 조사 보고를 두고 조사 특위 구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위법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재필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이재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환경공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서구 청라소각장 내구 연안 문제와 환경공단의 노조 갈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인천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우선 청라소각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된 건 김상길 환경공단 이사장의 발언입니다. 내구 연안 플러스 10년 동안은 쓸 수 있는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청라 같은 경우는 2026년 7년까지 아마 사용하는 걸 목표를 두고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2001년 준공된 청라 소각장의 내구 연한은 15년이지만 202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내구 연한이 지난 만큼 청라 소각장을 전면 개보수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청라 소각장을 갖다가 전면 개축을 하고 시설을 바꾸겠다는 그 내용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영역이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영역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왜 와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과정으로 현대화 사업으로 한다. 지금 하면 몇 년 동안 더 쓸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상길 이사장은 공단은 소각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뿐 그 이상은 인천시가 결정할 일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설 개선 중요한 결정은 시 환경에서 한다 보고 저희가 보기에는 현안상에도 좀 이렇게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야 된다. 이번 행감에선 인천환경공단의 노사와 노사 간 갈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인천환경공단 간부급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일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환경공단 내부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요구했고 인천환경공단은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조직 정비가 우선적인 문제라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요즘 트렌드 중 하나 바로 레트로인데요. 복고라고도 하죠.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던 동인천에서 레트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1970년대 동인천의 모습을 재현했는데요. 젊은 세대에게는 흥미를, 중년 세대에게는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낭만 가득했던 현장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옛날 교복을 입은 시민들이 거리를 누빕니다. 동인천 양키 시장을 본딴 군용 의류 판매점부터 역전 롤러장까지 이곳은 동인천 낭만시장. 1970년대 인천의 중심이었던 동인천 거리를 재현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사진도 찍고 젊은 세대는 복고 열기 가득한 축제의 현장을 맘껏 즐겼습니다. 옛날 느낌 많이 나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는 게. 중년 세대도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오늘 하루만큼은 꿈 많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옛 추억이 생각이 나서 요거 시절 한번 그리는 마음으로 한번 동참해 봤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업되고 좋으네요. 옛날 분위기도 보고 음식도 많이 하고 재밌네. 아주. 축제 현장에는 지역 상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인근 송현시장 상인들과 배다리 공예상가 상인들은 맛있는 음식과 멋스런 작품들로 관람객들을 반겼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동네라서 동구는 특히 여기는 노인 위주로 사는 지역이라서 젊은 층들이 잘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많이 하면 젊은 층들이 축제를 구경하러 나오시니까 너무 활기차고 힘이 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동인천 낭만시장. 인천시는 지역의 색깔을 담은 축제를 만들고자 낭만시장을 준비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기획하는 것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이곳 동인천은 7, 80년대 인천을 대표하는 중심 상권이었습니다만 점차 슬럼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된 곳입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방문객들에게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관광축제입니다. 인천의 추억을 담은 동인천 낭만시장.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반쯤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양을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양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목격자가 직접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확보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월요일 퇴근길부터 체감온도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0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강하한 건데요. 화요일 오전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수요일 아침엔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내륙에는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